안녕하십니까? 브루튼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와 Inhibitors of the BCR-ABL Kinase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현지 B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BTK 이니비터에 대해 세 가지 약물을 살펴본 후 BCR-ABL Kinase에 대한 이니비터를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K 이니비터입니다. BTK 이니비터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BTK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TK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로 B세포의 신호 전달, 정상적인 기능, 확성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TK의 구조는 5개의 단백질 상호작용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H 도메인, TH 도메인, SH2 도메인, SH3 도메인, 카이네이스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pH 도메인은 PIP3에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BTK의 pH 도메인에 PIP3가 결합하면 BTK가 포스포라이페이스 C를 인산화시킵니다. 인산화된 포스포라이페이스 C는 PIP2가 두 번째 메신저인 IP3와 대고로 과수분해되도록 합니다. 그 결과 B세포 신호전달 과정에서 다운스트림 프로틴의 활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BTK는 B세포의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BTK를 억제하는 BTK 이니비터는 종양 생성 BCR 신호전달을 방해하여 종양세포 사멸을 가속화합니다. 앞으로 소개될 약물들의 Therapeutic Uses에서 언급할 B세포 림프구 증식 질환 종류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B세포 림프구 증식 질환에는 CLL, SLL, MCL, WM이 있습니다. CLL은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SLL은 Small Cell Lymphocytic Lymphoma, MCL은 Mantle Cell Lymphoma, WM은 Waldenström's Macroglobulinemia입니다. 첫 번째 BTK 이니비터인 이브루티닙입니다. 이브루티닙은 경구투여하며 스몰 몰리큘 억제제, 즉 소분자 억제제입니다. 이브루티닙은 BTK의 ATP 결합 부위 근처 CYS481 잔기에 공유 결합하여 BTK를 불활성화시킵니다. 이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가 ATP를 사용하여 표적 단백질의 타이로신 잔기 인산화를 촉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브루티닙의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ADM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시 복용의 경우 공복 시 복용에 비해 흡수율이 2배가 됩니다. 이브루티닙의 반감기는 4시간에서 6시간이며 CYP3A 효소의 기질로 CYP3A가 대사에 관여합니다. 대사 산물은 주로 대변을 통해 배출되며 간 손상 시 이브루티닙의 혈중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브루티닙은 MCL, 즉 Marginal Zone Lymphoma, 변연부 림프종 환자 중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CLL, SLL, WM, Chronic Graft-versus-Host Disease,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 환자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부작용으로는 먼저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에는 호중구 감소증, 발열, 혈전증, 출혈, 빈혈, 설사, 메스꺼움, 근골격계 통증, 발진,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브루티닙 치료 시작 후 한 달에서 2년 사이에 고혈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심방세동은 1분간 300에서 600회의 불규칙한 심방흥분이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관찰 및 치료가 요구됩니다. 2차 원발성 종양 또한 부작용 중 하나인데 대부분 논멜라노마 스킨 캔서, 비흑색종 피부암입니다. 또한 태아 손상이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환자의 경우 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이브루티닙과 다른 약물 간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거나 중증도의 CYP 이니비터에서 이 CYP 이니비터에는 아솔 엔티펀과 딜티아셈, 에리트로마이신이 있습니다. 이 CYP 이니비터는 이브루티닙의 AUC를 증가시킵니다. AUC는 Area Under Curve로
시간에 따른 혈중 약물 농도 곡선에서 곡선화 면적을 의미하고 약물의 생체 흡수율 정도를 의미하며 전신순환에 도달한 활성 약물의 총량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브레티닙의 AUC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CYP3A 이니비터와 함께 사용 시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강력하거나 중증도의 CYP 인듀서에는 리팜핀, 에파비렌스가 있는데 이는 이브레티닙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므로 CYP3A 인듀서와 함께 사용 시 용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BTK 이니비터인 아칼라브루티닙입니다. 아칼라브루티닙은 2세대의 비가역적인 BTK 이니비터입니다. 경구투여하며 다른 카이네이스, 예를 들면 EGFR, ITK에 비해서 BTK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이 이브루티닙보다 강합니다. 카이네이스의 활성 부위의 시스 장기에 공유 결합하여 BTK를 불활성화시킵니다. 아칼라브루티닙의 반감기는 1시간, 활성 대사선물의 반감기는 3시간 반입니다. MCL, CLL, SLL 환자 치료에 이용되며 부작용에는 감염, 출혈, 혈구 감소증, 비흑색종 피부암, 심장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BTK 이니비터인 자누브루티닙입니다. 자누브루티닙 역시 경구투여하며 다른 카이네이스에 비해 BTK의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BTK 활성 부위의 시스 잔기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BTK를 불활성화시킵니다. 자누브루티닙의 반감기는 2시간에서 4시간이고 MCL 환자 치료에 이용되며 부작용은 아칼라브루티닙과 유사합니다. 이제 BCR-ABL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니비터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BCR-ABL 카이네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CR-ABL 카이네이스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전자에 의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전자는 그림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는데 9번 염색체의 ABL, 22번 염색체의 BCR이 BCR-ABL 유전자를 생성합니다. 그 결과 발암 단백질 P210이 합성되는데 이는 골수 전구 세포들의 세포 자멸사를 억제합니다. 여기 P210에서 210이 의미하는 것은 단백질의 크기를 뜻합니다. 항상 활성을 띠는 BCR-ABL 카이네이스가 생산되고 지속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세포 분열이 발생하며 그 결과 CML,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악성 표현형이 유발됩니다. BCR-ABL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마티닙은 2001년 승인된 WHO 필수 약물인 글리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CML 유발 BCR-ABL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마티닙 내성 ABL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사티닙과 닐로티닙이 이 내성을 극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마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 모두 크로닉 페이즈 CML 환자 90% 이상에서 임상적 분자적 완화를 유도합니다. 이마티닙은 PDGFR 돌연변이로 인한 다른 종양에서도 효과적으로 카이네이스를 억제합니다. 이 PDGFR 돌연변이로 인한 다른 종양에는 위장관 기질 종양인 기스트, 과다 호상구 증가증, 용기성 피부 섬유 육종 등이 있습니다. BCR-ABL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에 대해서 먼저 이마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물은 경구투여하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BCR-ABL 카이네이스의 ATP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하여 인산화 신호 전달에 방해를 합니다. 이마티닙은 BCR-ABL 타이로신 카이네이스의 클로즈 형태에 결합합니다. 특이하게 다사티닙은 BCR-ABL 타이로신 카이네이스의 오픈, 클로즈 형태 모두에 결합합니다. 닐로티닙은 클로즈드 형태의 효소를 고정하는 카이네이스 도메인에 결합합니다. 내성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성은 포인트 뮤테이션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마티닙과 효소 사이 결합 포인트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 약물의 타이트 바인딩을 막아서 효소를 오픈 컨피규레이션 상태로 잠깁니다.
효소가 오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기질에 붙어서 활성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마티닙과 달리 닐로티닙은 대부분의 포인트 뮤테이션 상황에 대해서 억제 활성을 가집니다. 또 다른 뮤테이션 발생 위치인 포스페이트 바인딩 리전 그리고 액티베이션 룹 위치가 있습니다. 포스페이트 바인딩 리전에 영향을 주며 액티베이션 룹에도 영향을 주어서 다양한 정도로 레지스턴스에 관여합니다. 이 다양한 정도로 레지스턴스에 관여한다는 것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미노산 351과 355 돌연변이 등 일부 뮤테이션은 이마티닙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저항을 가집니다. 이는 일부 레지스턴트 튜머가 이마티닙의 양 증가 시 반응을 하게 되는 임상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분자적 연구를 통해서 치료 시작 이전에 resistance mediating kinase 돌연변이를 가지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양성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혹은 blast crisis CML 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drug resistant 세포가 자발적 돌연변이를 통해 발생한 후 약물의 노출에 따라 선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secondary mutation이 resistance를 가지는 기전이 되기도 하는데 secondary mutation은 기존의 뮤테이션에 추가적으로 뮤테이션이 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GFR에서 T790M gatekeeper 돌연변이가 secondary mutation의 9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T790M은 EGFR 카이네이스 도메인의 ATP 결합 포켓에 영향을 미치는 엑선 20의 790 위치에서 스레오닌을 메사이오닌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ML 또는 기스트 치료 후 ABL과 KIT에서의 secondary resistance mutation은 EGFR에서와 달리 카이네이스 도메인에 걸쳐 발견되고 아날로그스 게이트키퍼 장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마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의 AD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티닙은 경구 투여 시 가장 잘 흡수되며 2시간에서 4시간 내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하고 하루에 300mg 이상 복용 시 트로프 레벨 1마이크로미터를 달성합니다. 여기서 트로프 레벨은 최저치를 의미하는데 약물이 일정한 투여 간격으로 투여되는 중 나타나는 가장 낮은 혈중 농도로 다음 약 복용 직전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기스트 치료 시 고용량일수록 반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나사티닙은 경구 투여 시 가장 잘 흡수되며 뉴트럴 가스트릭 pH에서 생체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용량에 비례하여 AUC가 증가하고 클리어런스는 15에서 240mg per day를 넘어서면 일정해집니다. 클리어런스는 물질이 단위 시간당 완전히 제거되는 혈장 부피를 의미합니다. 닐로티닙은 경구 투여량의 30%만 흡수되고 3시간 이후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하며 8일간 꾸준한 복용 후에만 일정 농도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마티닙의 반감기는 18시간이고 대사산물인 N-desmethyl derivative의 반감기는 40시간입니다. 나사티닙의 반감기는 3시간에서 5시간이고 닐로티닙의 반감기는 17시간입니다. 이마티닙과 다사티닙은 음식에 의한 약동학적 변화가 없는 반면 닐로티닙은 음식에 의해 생체 이용률이 증가됩니다. 이마티닙의 주된 대사자는 CYP3A4입니다. 따라서 리펀핀과 같은 CYP3A4 인듀서와 동시 투여 시 혈중 이마티닙 AUC가 70%가 됩니다. CYP3A4의 경쟁적 기질로서 이마티닙이 작용하면 심베스테틴의 대사를 막고 혈중 AUC를 3.5배 증가시킵니다. 다사티닙 역시 주된 대사자가 CYP3A4입니다. 주된 대사 산물은 AUC의 55%입니다. CYP3A4 인듀서와 이니비터에 의해 혈중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닐로티닙의 대사자 역시 CYP3A4이며 CYP3A4 인듀서와 이니비터 컴피티터스에 의해 혈중 농도 영향을 받습니다.
PGP의 기질이자 이니비터입니다. 이 약물들은 ABL, KIT, PDGFR이 종양 성장의 주요 역할을 하는 질환에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마티닙은 크로닉 페이스 CML 혹은 기스트 환자에서, 그리고 점막이나 말단의 흑색적 부분 집합 치료에서, 그리고 만성 골수 다네코 백혈병, 과다 호상구 증가증, 윤기성 피부 섬유 육종, 전이성 기스트 및 CKIT 양성 기스트 환자에게서 이용됩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ABL, KIT, PDGFR 중 어떤 것이 종양 성장의 주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사티닙은 Chronic and Advanced Phase의 새로 진단된 CML 환자에서 이용되는데 이마티닙에 대한 레지스턴스를 가질 경우 이용됩니다. 또한 이전 치료에 모두 저항적인 필라델피아 양성 ALL 환자에서 이용됩니다. 부작용에는 설사, 메스꺼움, 구역질 등 GI 심텀이 나타나고 fluid retention, 에데마, periorbital swelling이 촉진되며 마이엘로서프레션이 일어나고 간독성이 발생합니다. 다사티닙은 일부 환자에서 pleural effusion, pulmonary hypertension을 유발합니다. 닐로티닙과 다사티닙은 QT interval을 연장합니다. QT interval은 심실근의 흥분 개시부터 종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닐로티닙은 이스케미아를 포함한 심혈관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혈액과 무관한 부작용은 자기국한적이며 용량 조절에 따라 반응합니다. 다음으로 보스티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티닙은 2세대 BCR-ABL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입니다. 경구 투여하며 SRC, SRC 패밀리 활성을 억제합니다. SRC 패밀리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시작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Chronic Accelerated Blast Phase의 필라델피아 양성 CML 환자에서 이용되는데 이전 치료에서 저항 및 과민 반응이 생긴 경우 사용됩니다. 부작용으로 설사, 메스꺼움, 혈소판 감소증, 구토, 복통, 발진, 빈혈, 발열, 피로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BCR-ABL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인 포나티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나티닙은 3세대 BCR-ABL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입니다. 따라서 1세대와 2세대의 약점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 질환이 더 진행된 단계에서 효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완되었고 BCR-ABL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도메인 돌연변이 역시 보완되었습니다. 2세대 약점으로는 T315I 뮤턴트 BCR-ABL이 있었는데 T315I 이것은 315번째 코돈에서 염기의 변이로 스레오닌이 아이소류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에 저항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돌연변이 역시 보완되었습니다. 허나티닙은 경구 투여하며 T315I 뮤턴트 BCR-ABL에 대해 활성을 가집니다. 알려진 모든 BCR-ABL1 카이네이스 돌연변이에 효과적입니다. 포나티닙의 ADM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섭취 및 금식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pH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gastric pH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포나티닙의 생체 이용 가능성을 바꿉니다. 혈장 단백질과 매우 잘 결합합니다. 그리고 PGP와 ABCG2 트랜스포터스의 약한 기질입니다. 포나티닙의 반감기는 24시간이며 포나티닙의 최고 농도는 6시간 내에 관찰됩니다. 포나티닙은 주로 효소 CYP3A4에 의해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CYP3A는 약물 대사 등 많은 반응을 촉매하는 모노옥시저네이시스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영역입니다. CYP3A 이니비터와 같이 복용 시 포나티닙의 농도가 매우 증가합니다. 대사되지 않은 포나티닙은 대변으로 87%가 배출되고 소변으로 5%가 배출됩니다. 포나티닙은 Resistant CML, 필라델피아 양성 ALL 환자 치료에 이용됩니다. Early Phase CML 환자에서 53%의 MCYR을 보입니다. 그리고 T315I 돌연변이 Early Phase CML 환자에서 70%의 MCYR을 보입니다. 여기서 MCYR은 Major Cytogenic Response로
골수에서 발견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세포의 비율을 통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모든 알려진 BCR ABL 단일 돌연변이에 대해 효능을 가져 1차 치료 약제로 시도 중입니다. 포나티닙의 부작용으로는 동맥혈전증, 간 독성이 주된 것이며 라이페이즈와 아밀레이스 수치가 증가하고 췌장염이라는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reference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